작심 발언을 한 이세영. 이번에는 화해의 시그널인가요? 화해를 요청하는 건가요? 어쩌면 의미심장한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안세영 선수가 요번 만찬 직전에 제가 아마 유튜버 중에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던 부분, 바로 국회를 찾은 안세영 선수의 민주당 문체위원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말했다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신인 선수의 계약 기간 완화를 요청했고, 현행 조건이 대조 선수는 5년 동안, 고조 선수는 7년 동안, 입단 3년 차까지 연봉을 연간 7% 이상 인상시킬 수 없다며 말도 안 되는 계약 기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협회도 이 정도의 조건을 걸어 놓은 협회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협찬사의 운동화를 필수 착용해야 한다는 점까지 완화를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하고 난 이후의 만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사태를 키우고 싶지 않다며 협회와 조율을 잘하고 싶고 다시 국가대표 선수로서 활약하고 싶다는 말을 했던 거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안세영 선수가 아무래도 협회와 다시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안세영 선수가 협회와 다시 손을 잡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는 목소리는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에 대한 여론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협회의 부실한 운영과 대표팀 내 악습을 이겨내려는 형의 용기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개인적인 후원 정책 완화를 요구하며 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많은 분들이 살짝 의아함을 보였다는 겁니다. 또한 당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하는 쟁점들이 거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전해지게 되면서 이런 소통 방식으로밖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많았던 커뮤니티의 글과 기사의 댓글들도 조금씩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 이번 만찬에서 여야 인사 모두 구테타파와 혁신 추구를 강조했고, 대통령 역시 안세영 선수의 행보를 지지하고 입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된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스포츠 이슈가 뭔가 정치적인 이용이 되고 있다며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 안세영 선수가 권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불편하게 여기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안세영 선수의 이슈가 정치적인 다툼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과연 선수가 정말 이런 목소리를 낸 것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맹렬하고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며 많은 인터뷰와 뉴스 방송에 등장해서 또 인터뷰하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상담하며 면담 내용을 공개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시선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심경은 말 그대로 국가대표 선수직을 건강하고 자유롭게 많은 지원을 받으며 열심히 하고 싶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이 가운데 선배이자 의원이기도 한 진종호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쏟아냈느냐 하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이후 이번 체육계 비리 제보센터를 개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학연 지연 등에 의한 낙하산 인사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은 실제로 운동선수 출신인 만큼 체계의 비리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다며 안세영 선수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사격 은메달리스트인 김혜지 선수는 최근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루이비통이라는 초대형 명품 회사와 화보 촬영까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진종호 의원은 운동선수들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안세영 선수의 개인 후원에 대한 이야기도 적극 지지한다고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나이키에서 광고를 촬영했으며 안세영 나이키라고 검색해보면 안세영 선수가 나이키 광고를 촬영했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실 안세영 선수가 나이키 광고 촬영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결국 협회를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었는데 진종호 의원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만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구태의연하다고 지적하며 스타 선수를 통해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거대한 대기업의 후원을 끌어낼 수 있어 종목 전체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실제로 삼성생명 소속이지만 후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인기 종목으로 여겨지던 배드민턴이 엄청난 집중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안세영 선수의 활약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배드민턴 협회의 많은 문제점들, 특히 비즈니스석을 6번이나 이용하면서 3년간 무려 13번회회 출장을 간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년간 13번회회 출장이면 1년에 한 번씩 분기마다 해외 출장을 갔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이 6번이나 된다. 절반이 비즈니스석을 탔다고 합니다. 협회에 예산 152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회장이 최근 3년간 수시로 이용을 했고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는 부회장이 세계 배드민턴 연맹의 임원이며 아시아 배드민턴 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어 해외 출장을 갔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즈니스석을 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관입니까? 비즈니스석을 타면 더 빨리 간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거죠. 이 배드민턴 협회가 그러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 시간이 6시간 이상이면 국제기구 행사의 경우 주최 측의 지원을 받았고 협회 비용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배드민턴 협회를 적극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문체부에 의해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절차 위반과 배드민턴 협회 내부의 협회 비용 사용에 대한 명확한 출처를 문체부가 밝혀내게 됩니다. 사실 이번 조사의 당사자인 협회가 다급하게 자체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 문체부에서는 어이가 없다며 아예 시정명령과 정지명령까지 했습니다. 최근 승강제를 운영하면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특히나 텀블러 등 기념품 제작을 특정 업체에 지원하면서 과정에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지금 배드민턴 협회 내부 사무실의 모습인 것 같은데 내부 모습이 정리되지 않고 황망한 느낌이 드는 거 보니 배드민턴 협회의 내부적인 긴장감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안세영 선수는 공개석상에 등장하여 만찬을 즐긴 이후에 다시 한번 조용하고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지만 이상한 비판 여론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상에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를 두고 도둑이 신고자를 조사하나라는 말이죠. 즉, 도둑질을 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신고자를 데려다가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가 했던 진상조사위가 문체부에서 볼 때는 딱 그런 모양새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체부에서 지적한 배드민턴 협회만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까지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이기흥 회장과 배드민턴 협회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문체부에서 감사까지, 검찰 기소까지 예측되면서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기흥 회장은 심지어 테니스 협회의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이기흥 회장의 독선이 지나치다고 하면서 대한체육회가 7월 9일에 46억 원에 달하는 악성 부채 문제를 해결한 대한테니스협회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을 강행하게 됩니다. 결국 두 단체 간의 충돌이 법정 다툼으로 커지게 되었고 테니스 관계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기흥 체육회장의 삼선 허용 승인 문제를 놓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체육회의 산하 단체인 테니스협회와의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 왜 횡포를 부리느냐,
그거는 테니스 협회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면서 결국 테니스 협회장과 대한체육회장인 이기흥 체육회장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체육회가 따지고 보면 테니스 협회보다 상급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출마를 하여 대선까지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대통령실에서도 가지고 있고, 이기흥 회장의 조카가 최근 사퇴한 것도 대권에 출마하기 위한 대한체육회장의 큰 그림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테니스 협회에 대한 부분까지 쥐락펴락하고 있다 보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조사도 문체부에서 맹렬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한 달 전에 문체부는 유인촌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3선 출마 절대 안 된다며 선포한 과정에서 이번 배드민턴 협회와 안세영 선수의 사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앞서 말씀드렸던 배드민턴 협회 김태규 협회장에 대한 감사, 세무조사, 회수, 환수 등의 조치가 충분히 가능해질 것이고, 그 단위가 수백억에서 수천억 사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움직임이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제32차 한국 스포츠 정책 포럼에서는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 스포츠 정책 방향 모색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미나가 한번 열렸습니다. 바로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아주 성황리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역대급 금메달 개수를 획득한 한국 체육이 과연 해외에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는 걸까요? 32개의 금메달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온 상태입니다. 특히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성적에도 불구하고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배드민턴 금메달을 수상한 안세영 선수가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협회와 선수의 역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현 스포츠 정책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안세영 선수의 영향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정책 포럼까지 열리게 되었고, 많은 스포츠 내외 관계자들이 모여 해당 이야기와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발표도 있었고 전문가의 토론도 있었으며 현장에는 해설위원들과 각종 대학교 교수님들까지 모여 아주 진지한 토론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움직임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이 주요했고, 두 번째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김태규 협회장이 배드민턴 협회장뿐만이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 내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파리 항공권 협회 비용 사용과 5년간 기부금이 0원이었던 문제 등 사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진상조사위는 문체부의 지시로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안세영 선수 역시 진상조사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김태규 협회장은 잠수 아닌 잠수를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언론사들의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이관된 일들도 없으며 취재된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인 공개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의도적인 회피가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올림픽 만찬에서 안세영 선수가 함께 출석했지만 김태규 협회장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잠수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구속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린 김호중 사태를 보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태규 협회장도 구속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의가 많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론인이 아니어서 김태규 협회장에게 직접 취재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무소식입니다. 최근 진상조사위에는 김태규 협회장의 라인이었던 2명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정황과 김태규 협회장이
6통의 셔틀콕을 자신의 측근들에게 나눠줬다는 정황, 횡령과 배임에 대한 의혹 자료들이 있습니다. 만약 검찰 기소 과정에서 김태규 협회장이 도주하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김태규 협회장은 지금 상태에서 조용히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자신의 입장을 해명해야 합니다. 많은 증거와 고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전면에 나서서 억울하다고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전에 김태규 협회장이 몰래 선수 단복당 사전 입국을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잡힌 장면을 기억합니다. 이때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김태규 협회장이 잠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자신에 대한 입장을 해명하지 못하면 문체부가 많은 고발과 증거를 토대로 김태규 협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결국 검찰 기소와 구속 수사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김태규 협회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현재 4억 원을 후원하고 91억 원의 수혜 계약을 체결한 대한체육회 독점 공급권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혜 계약은 입찰 경쟁 없이 사전에 선정된 곳과 계약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4억 원을 후원하고 91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는 독점 공급권과 관련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자기들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혜 계약이란 입찰 경쟁 없이 사전에 임의로 선정된 업체와 진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4억 원의 후원금을 내고 91억 원의 수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파리 올림픽 동안 브랜드 로고들이 꽉 채워진 것도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후원사는 국가대표 초상권과 팀코리아 엠블럼 독점 사용권, 후원품 우선 공급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독점 공급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총 65건, 91억 원 어치가 수혜 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비슷한 기간 동안 대한체육회가 후원사 8곳과 맺은 수혜 계약의 규모는 총 231억 원에 달했습니다. 상당수는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경쟁 입찰, 즉 공개 경쟁 입찰에 붙여서 계약이 선정돼야 하는데 독점 공급권이 있다 보니 수혜 계약으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문체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독점 공급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승인을 하지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며 살펴보니 취재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체육기금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독점 공급권 분야를 제한하고 그동안 후원 계약의 적정성도 살펴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 조치할 방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지시 아래 총 8곳과 맺은 수혜 계약 231억 원 규모의 계약이 자신들의 임의대로 체결된 것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31억 원 규모입니다. 결국 대한체육회가 연마다 정부 보조금으로 받는 게 4천억 원이 넘는데 그 4천억 원뿐만 아니라 수혜 계약으로 처리한 수단위가 231억 원이라는 겁니다. 231억 원의 규모를 따내기 위해 8곳과 수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게 누가 봐도 문제점이 많다고 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문제점은 결국 김태규 협회장과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규 협회장은 현재 오리무중인 각종 의혹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드민턴 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던 대한체육회장 역시 91억 원 규모의 수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드민턴 협회도 후원사인 일본 기업 요넥스와 수혜 계약 형태로 진행을 맺었습니다. 즉, 수혜 계약이 막말로 그냥 임의대로 자기들끼리 짜고 쳤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체부에서 시작되지만 대통령까지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는 이번 사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우려까지
누리꾼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선의 의지를 갖고 있는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과 그 뒤에 있는 대통령까지 이 규모가 보통 규모가 아닙니다. 안세영 선수가 쏘아올린 소신 발언이라는 작은 공 하나가 결국에는 셔틀 하나가 지금 많은 비리에 휘말리고 있는 배드민턴 협회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구속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리 폭로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기부금을 내지 않고 협회의 돈으로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개인 돈을 쓴 다른 협회와 대조됩니다. 제가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김태규 협회장이 애초에 진상조사위는 상급기관인 문체부의 허가 없이 또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문체부에서 결국 저지시켰습니다. 김태규 협회장은 현재 자신을 둘러싼 셔틀콕 배 횡령과 직원에 대한 갑질, 관련 동영상 등이 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세영 선수를 축하하는 만찬 자리에도 불참했으며 많은 관계자들이 오는 곳에 김태규 협회장만 주랭랑을 쳤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올림픽을 다녀오면서 소속 임원 전원의 항공료를 협회의 운영비로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궁협회와 탁구협회는 소속 임원들이 자신의 사비로 항공료를 마련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적으로 중요했다 하더라도 협회의 비용을 임원들의 비싼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료에 쓴 것은 문제입니다. 양궁협회와 탁구협회의 임원들은 자신의 돈으로 항공료를 마련하고 협회 운영 자금은 선수들을 위해 철저하게 사용됐다는 것이 대조됩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건 201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배드민턴 협회의 협회장들은 기부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배드민턴 협회의 소속 임원 총 8명 전원이 항공료 재원으로 협회의 운영비를 사용했습니다. 자세히 비교해보면 양궁협회는 임원 12명 중 7명이 자신의 돈으로 항공비를 냈고 사격연맹에서는 협회장이 나머지 임원 3명의 항공편을 자신의 개인 돈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탁구협회와 수영연맹도 임원들이 개인 돈으로 항공료를 마련했습니다. 개인이 일부 부담을 하는 등 협회의 운영비를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아끼려고 했다고 해요. 황당한 건 모든 다른 협회는 기부금을 냈다는 건데 비싼 비즈니스석으로 파리 올림픽을 다녀온 임원진들은 정작 기부금을 일절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히 나간 다른 종목 대부분이 기부금을 받아 선수를 지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기부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임원진에는 황당하게도 수산업체 대표, 치과 의사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배드민턴 협회의 임원진은 30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 더불어 2021년도에 취임한 김태규 협회장은 엘리트 체육인 출신이 아니라 생활체육인, 동호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의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배드민턴 협회가 너무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식이 문제라고, 특히 후원금이 영원히 제공되는 것 또한 너무 아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임원진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협회의 운영자금을 사용하고 기부금은 5년째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협회장은 동호인 출신인데 선수가 이제라도 이런 문제를 터뜨린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가 현재 선수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태는 심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배드민턴 협회에 매년 들어가는 정부 보조금 예산만 4,200억 원입니다. 대한체육회에 들어가는 운영자금이 4,200억 원입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아들이는 후원금도 연해 수십억 원 단위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들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아마 안세영 선수가 요즘 많이 말합니다. 저는 협회와 다툼을 일으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수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비리가 계속 나오다 보니 안세영 선수가 총대를 메고 이야기하는 형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세영 선수가 극심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드민턴 협회장의 갑질, 횡령, 배임도 있는 상황의 임원진들이 수십 명입니다. 이 중에는 수산업체 대표, 치과 의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는 요넥스가 연간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보내고 있고 실제로 협회장은 수억 원에 달하는 셔틀콕 6통을 자기 마음대로 뿌려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와 내부 이사진들의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안세영 선수 입장이라면 나는 그냥 부상을 잘 관리하고 싶었을 뿐인데 졸지에 내가 총대를 매게 됐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보세요. 한체대 올림픽 선수단 환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입니다. 이것은 8월 23일 금요일 송파구 한체대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선수단 환영식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번 올림픽 선수단 만찬에서는 대한체육회장이 축사는커녕 존재감조차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체대 올림픽 선수단 환영식에서 축사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뒤에 있는 올림픽 선수단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좀 확대해 드릴까요? 제가 여러 말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대한체육회장의 존경심이나 존중심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장이 재선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배드민턴 협회장 못지않은 각종 비리가 계속해서 고발되고 있습니다. 체육계의 악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재선을 하는 8년 동안 체육회의 악습을 어떤 곳도 고쳤다고 보기 어려운 현재의 대한체육회장의 모습을 바라보는 선수들의 표정이 밝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선수들의 마음이 밝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간의 관계는 용산의 대통령과의 대리전 다를 바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문체부의 뒤에는 대통령실 용산의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실 이강래 선임 행정관이 사퇴했는데 이강래 행정관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조카라고 합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줬고 자신의 조카를 시민사회 수석실 종교 담당 선임 행정관으로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 선임 행정관의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을 두고 결국 현 정부와 대한체육회 간의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선임 행정관의 사퇴와 이기흥 회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선임 행정관이 지난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퇴 의사를 피력했는데 실제 출마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해요. 결국 사퇴 의사를 피력한 상태여서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불교계 접촉 등 외부 활동을 함께 다녔으며 이 행보를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내부 시선이 곱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불편한 기류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전 선임 행정관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외부 행사를 함께한 게 아니라 종교 행사에 참석하여 만난 적은 있지만 행보를 함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윤석열 정부 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밀어줬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안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체육계 정관에 따르면 회장의 연임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3선 이상 출마하려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심의 과정을 없애자는 것이 대한체육회의 저번 정관 개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이 단번에 거절해버렸죠. 이를 두고 대통령실 소식에 정통한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이 이 회장의 3선 연임 시도에 대해
과거 독재 사례를 들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마치 체육계의 대통령이 되려는 듯 이제는 정부까지 흔들려는 동향이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음 대선 때 이것을 노리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정부 관계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막을 순 없지만 출마하게 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체육회장이 결국 지금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살짝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손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음 출마를 노리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속마음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아주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큰 구심점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체육회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각종 비리와 정치적 문제의 중심에 있는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협회 상황에 대해 조치 방안까지 마련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체육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청년 세대 문화와 도전을 잘 뒷받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의견이라고까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안세영 선수의 사태가 이제는 회로까지 쭉쭉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 만찬의 영상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배사를 체육회장이 아닌 양궁협회장이 진행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영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쭉 나오다가 첫 번째로 악수하는 것이 바로 안세영 선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유튜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렸죠. 이미 뉴스 기사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안세영 선수를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하며 칭찬을 했던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사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안세영 선수가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 배치가 다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뒤에 아버지인 안정현 씨의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세영 선수를 잘 알아보고 있는 것이고 만찬에서도 많은 칭찬을 했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사실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